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뉴스 기사들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PPT 문제가 단순히 사회적 이슈를 뛰어넘어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건 이미 한참 된 사실입니다. 최근 PPT 멤버들이 내용 증명을 보내서 또 난리가 났다, 이러한 말이 쏟아지고 있죠. 심지어 그 내용 증명에서 요구하는 정상금의 금액은 수천만 원이 아니라 수억 원대에 달한다. 뭐 한간에서는 5억 원, 또 어디에서는 6억 원, 또 어디에서는 8억까지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정상금에 대해서 주장하는 3트리오들의 진짜 목적은 따로 존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전홍준 대표님이 자신들을 고소하여 받아낼 위약금의 금액을 줄이기 위한 행태의 일환으로서 이런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행태로 보여진다. 제가 이런 이야기 여러 번 전달해드린 거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지금 이 PPT 멤버들만이 아니라 이 3트리오 멤버들을 지지하고 지원했었던 많은 세력들에서 가히 충격적인 이야기들도 함께 덩달아 쏟아지고 터져나오고 있다는 거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자, 지금에 와서 보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키나라는 멤버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쪼라고 한 뭐 더기버스의 배우 세력인지 관계자인지 알 수 없지만 이진호 유튜버가 직접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 진짜 이 분개함이 실시간으로 터지고 있거든요. 제 영상, 앞선 영상의 댓글에서도 지금 쏟아지고 있고요. 많은 커뮤니티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진호 유튜버가 영상에 댓글을 막았어요. 댓글 사용을 중지시켰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설명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쪼라는 당사자가 본인이 일반인이고 댓글의 내용들이 문제 소지가 있다라는 주장에 따라 댓글창을 닫게 됐다. 결국 무슨 말이죠? 이진호 유튜버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 쪼라는 더기버스의 배우 세력인지 정말 허니즈라고 하는 단순 팬덤의 일원 중에 한 명인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건 본인은 그냥 단순한 일반인이다. 근데 나에게 이런 무참한 댓글들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말을 쏟아낸 거죠. 그래서 댓글 내용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인터뷰에 응한 일반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이 의견을 수용하게 됐다. 결국 쪼라는 당사자가 이 이진호 유튜버에게 요청을 해서 댓글을 막아버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대로 이 얘기들이 일반인들,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에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받아들여질 리가 없다라는 거죠. 자, 왜냐? 이 와중에도 인터뷰를 했던 이 쪼라는 당사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가관이다 라는 반응들이 쉴 새 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인지 봤더니 댓글창이 막히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감사합니다 이진호님. 이로 인해 어트랙트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제게 굳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이 알려졌다. 이 세상의 모든 판단은 주관적입니다. 이진호도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주관이실 수도 있다. 이러면서 오히려 자신의 이 트위터 계정에 인터뷰를 한 영상을 막 홍보하기 시작했어요. 참 이상하죠?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자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신상이 파헤쳐지고 있고 법원의 판결이 주관적이다. 참 황당한 망발이 아닐 수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 영상을 자신의 트위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뒤에선 댓글창 닫아달라. 나는 일반인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진호 유튜브 영상을 보고 나서 이 쪼라는 사람은 또 영상을 올립니다. 또 글을 올립니다.
똑같아요. 전홍준 대표님과 어트랙트를 비방했을 때랑 비슷합니다. 이진호님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남의 주관으로 사실 왜곡이 심하게 된 내용을 제게 확인도 해보지 않으시고 굳이 올리셔야 하셨는지 궁금했고 그거에 대한 대화도 나눴습니다. 이진호님과 저는 굳이 척을 져야 하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 알고 있는 것을 잘 공유할 수 있는 사이입니다. 나머지 멤버들과의 분쟁도 원만히 잘 종결하시고 이 사태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았을 멤버들과 팬들이 치유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멤버들의 입장문을 번역해야 했던 팬의 찢어지도록 고통스러운 마음도 헤아려 주세요. 참, 이게 많은 대중들이 저와 비슷한 헛웃음을 쏟아냅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3트리오 멤버들 본인의 입장과 이들을 지지했던 팬덤의 입장에서는 많은 대중들의 비판과 그런 이야기들이 상처가 됐을 수도 있죠. 근데 전홍준 대표님과 이들에게 농간을 당한 국민들의 이 마음은 누가 헤아려 줍니까? 본인들이 잘못해놓고 헤아려 달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참 신기한 건 이렇게 이진호 유튜버의 통화 인터뷰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이쪼라는 당사자는 신나서 트윗을 막 올리는데 정작 댓글은 막아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겠습니까? 이게 올라간 지 1시간 만에 수십만 뷰의 조회수가 나온 이진호 유튜버의 다른 영상보다도 댓글이 더 많이 달렸어요. 왜겠습니까? 대중들이 볼 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너무 뻔뻔하다라는 반응들이 굉장히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불매운동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영업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냐. 이것 자체가 지금 범죄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다.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말이야 맞는 말이죠. 사실적시에 의한 것도 아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어트랙트의 앨범을 구매하지 말라. 이 불매 운동한 거 영업방해에 속하고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할 것 같다. 심지어 그 앨범은 바로 해외에서 발매한 글로벌 앨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팔리는 실물 앨범인데 이 실물 앨범 판매에 있어서 이들의 영업방해에 따르는 불매운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본 금액에 대해서는 소송을 거는 것이 소속사의 입장에선 올바른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요. 심지어 이 이진호 씨와의 통화 인터뷰에서조차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다. 무슨 말이냐? 이진호 유튜버가 B라는 음성 처리를 하긴 했지만 스타크로 ENT에서 누군가 이상하게 굉장히 뭘 돌렸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번 전화 인터뷰에서도 끊임없이 쏟아냈다라는 겁니다. 자, 심지어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이거 이진호 유튜버가 전화번호 전홍준 대표에게 알려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 대중들은 이래요. 이미 알고 있을 것 같다. 왜냐면 분명히 앞선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화 인터뷰에서 이 쪼라고 하는 멤버는 어트랙트가 자신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는 것에 있어서 연락을 주시면 원만하게 해결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본인이 먼저 꺼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중들은 거기에 대해서 참도 전홍준 대표님이 원만하게 해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고 모르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알게 되시겠지만 이쪼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피프티 3트리오들을 지지하는 팬 세력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죠.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허위사실, 인신공격, 엄청나게 많은 명예훼손을 했는데 이 당사자가 한 전화 인터뷰 내용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전총조가 생각나더라. 자, 전총조와도 이진호 유튜버가 이 인터뷰를 또 전화로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 때 많은 사람들이 전총조와의 전화 인터뷰를 보고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마치 듣는데 내가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꼈다. 근데 이번 쪼라고 하는 당사자와의 통화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것이 느껴졌다. 대화도 안 통하고
논리도 안 통하고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서 자신만이 억울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거 굉장히 전총조하고 뭔가 비슷한 느낌이 들었다. 이런 반응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못 보신 분들도 그 영상을 보시면 왜 영상 본 분들이 이런 얘기를 쏟아내는지 충분히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요, 이 쪼라고 하는 당사자는 끊임없는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자, 어떤 분이 이러한 의견을 냈어요. 당신만 주관적이라 생각하지 많은 사람들은 법원의 판결이 객관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판단을 판사의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와 비슷하다. 판사는 판결이 잘못될 수 있으니 그것을 주관적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자신만의 생각으로 주관적으로 쏟아내게 되면 그게 공정한 심판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근데 이쪼라고 하는 당사자는 그건 판사님의 주관적 판단이라고 정확하게 전화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자, 죄송합니다. 법치주의에는 항고도 있고 판사의 주관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제도도 있고, 제가 말한 게 법치주의와 배치된다라고 말하는 건 법치주의에 대한 오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또 같은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의 해석이 다를 수 있고 판사도 사람이다 보니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2차 소송전 역시 소명을 내지 못한 무능한 전 멤버의 변호사 때문일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소명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맞잖아요. 가처분도 기각됐고 항고도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PFT 멤버 본인을 꾸짖고 그들의 말을 하나도 안 들어줄 이유도 없어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치주의라는 단어에 도대체 무슨 항고와 판사의 주관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제도가 있고, 이건 무슨 말인지 핀트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답변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도대체 저럴 거면 저분의 인터뷰를 왜 하는 거죠? 상대방의 말을 자르면서 하고 싶은 말만 하는데 자신이 말하고 있는 거에 오히려 느낌적인 느낌으로 싫었다, 화를 내고 뭐 이런 건 그럴 수 있다 쳐도 왜 저렇게 인터뷰를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건 샘프니들과 같은 입장이라 그런 건지 왜 저러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저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팩트만 가지고 인터뷰를 했다고 하면 오히려 여론을 뒤집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기회에는커녕 오히려 악수를 뒀다. 지금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터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게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PFT 사태를 지켜보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죽했으면 이분은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이쪼라는 당사자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뷰 전화 들어봤는데 처음에 키나가 악덕이라고 생각하는 어트랙트로 돌아간다라고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라고 물어보니 대답도 바로 못하고, 핵심은 그게 아닌데 3명은 아직 남아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순간 본인이 뭐가 진실인지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이 사람은, 쪼라는 사람은 대답을 해요. 저는 키나를 매우 아끼고 사랑합니다. 키나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진호님과 키나 얘기를 나눠야 하는지요? 키나가 고생을 많이 한 친구입니다. 키나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진짜 앞으로 꼭 잘 될 거라고 믿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또 다른 분이 바로 대답도 못하면서 진심이면 그렇게 대답 못하지 3명은 남아있잖아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냐. 그러자 이진호님께서 제가 물을 필요 없는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뭐 제 행동에 대해 뭐가 궁금하셨는지 모르겠다. 일단 이진호님과 저랑 아무런 관계도 없고 실제로 척질 이유도 없고 이진호님이 당신들에게 제 입장을 전달할 이유도 없는데요. 그러자, 그리고 이진호 채널에 영상을 올리는 조건으로 댓글을 못 달게 차단하려고 부탁했니?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건 알고 있었어? 한심하다라고 하자, 그런 거 아닙니다. 이진호님과 저는 실제로 척질 이유가 없고 그 어떤 사리사욕을 위한 행동이 없었던 사람이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죠. 어트랙트에서 판단할 문제십니다. 굉장히 말을 좀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왜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 전청조가 떠오른다라고 말하는지 조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건 댓글을 막아달라고 한 건 본인의 요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쪼라는 당사자에게 대해 이러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쪼는 이 3트리오 멤버들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팬은 절대적으로 아티스트를 믿는다. 여기서부터 이 쪼라는 사람의 의견에 모순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미 대중들은 확인된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 쪼라는 사람은 정기버스 3트리오 멤버들의 주장이 무결한 진실이다라고 전제를 달고 있다는 얘기예요. 법원의 판결조차 판사의 개인적 주관적 판단이라고 치부할 정도니까 이거는 사이비 종교 수준의 맹신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실 틀린 말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 인터뷰 이후에 이 쪼라는 멤버는요, 멤버도 아니죠, 쪼라는 당사자는 계속 의견을 쏟아냅니다. 제 행동이 실제로 어트랙트에 큰 문제를 끼쳤더라면 제가 보낸 이메일에 답장을 주셨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내용에 따른 주관적인 판단을 해봤을 때 본안에 가야 완전한 결론이 나올 거라 판단했다. 제 행동으로 인해 어트랙트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더라면 제가 보내드린 이메일로 문제 제기를 하시고 원만하게 해결하셨다면 일이 커지지 않았을 거다. 나는 분명히 원하는 조치를 해드리겠다라는 말도 드렸다. K-POP 산업의 수익은 팬들이 만들어주는 거다. 팬이 열심히 본인 회사의 상품을 잘 소비해주고 홍보를 해줘서 흥행할 수 있었던 도움에 대해서도 전홍준 대표님은 분명히 고마움을 느끼고 계실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키나가 돌아간 소속사와 팬들이 굳이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는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소비를 하건 말건 결정한 겁니다. 윤리적인 이유로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이 할 거면 왜 본인이 나서서 어트랙트에 대한 허위사실, 분쟁 유발, 보이콧 운동, 불매 운동 왜 하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죠? 결국 어떻습니까? 아마 본인 역시 이제는 어트랙트의 엄청난 소송전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러한 말도 터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님과 키나는요, 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실제로 SNS에 J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J1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은요, 쉽게 말해서 아카데미예요. 오디션을 보는 아카데미인데, 여기에 보면 뉴 걸그룹 오디션 프로젝트와 밑에 키나라는 멤버의 얼굴이 나와 있는 피프티 2기 모집 공지글이 있습니다. 놀랍죠? 자, 들어가서 보면 JTBC 어트랙트 걸그룹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JTBC 방영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 지원자를 모집한다. 그래서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와 JTBC가 함께 내년 데뷔를 목표로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이에 J1 소속생을 대상으로 12월 초 지원자 모집 오디션을 진행한다. 본격적으로 오디션에 참가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뉴 걸그룹 어트랙트 오디션만이 아니라 피프티 2기도 여기에서 같이 모집하고 있어요. 어트랙트가 스튜디오 잼과 제작하는 새로운 걸그룹을 위한 오디션 프로그램과는 또 별도로 피프티 2기를 모집한다. 자, 그러니 어떻죠? 이제 어트랙트와 키나라는 멤버는 모든 것이 본격화돼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3트리오와 그들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저쪽 세력은 저런 황당무계한 일들을 벌여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뉴스에선 최근 이런 말도 있었죠. 키나 이외에 피프티의 복귀를 희망한 멤버가 있었다. 이거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진호 유튜버 채널에 나왔던 내용이죠. 소속사 어트랙트로 복귀하고자 했던 피프티 멤버가 키나 외에 또 한 명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키나와 달리 복귀 조건을 제시하여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키나가 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복귀를 마음 먹었음에도 상당 시일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그룹에 대한 애정이 많았다고 한다.
멤버들을 설득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을 움직인 또 한 명의 멤버가 있었다라고 한다. 키나의 경우 어트랙트 복귀 과정에서 어떠한 조건도 없이 돌아가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또 한 명의 멤버는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트랙트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황당무계하지 않습니까? 자, 가만히 있어도 1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큐피드의 음원 수익이고요. 멤버들에게 돌아갈 최소한의 금액이 3억에서 4억 원 정도 된다. 데뷔 11개월 만에 이 정도 정상금을 받는다면 이거는 정말 상위 클래스 멤버가 아니고선 불가능하다라고 안타까워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금액이 3, 4억이었어요. 멤버 한 명당 말이죠. 키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100억 원을 투자한 데이비드 용과 함께 촬영한 인스타그램 사진이기도 합니다. 자, 예전 3트리오 멤버들은 투자자와 함께 있는 회의에 나가는 것조차 부당하다라고 법원 자료로서 제출을 했는데 정작 키나는 투자자인 데이비드 용과 잘 지내네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의 현명한 의견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팬덤이라고 알려져 있는 허니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자신이 뭐 팬덤에게 이래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럴 수 없다. 개개인의 판단이다. 키나는 어트랙트에 돌아가게 돼서 이제 정산받을 금액이 3억 정도 되지 않냐. 그러니 그 정산받아야 되는 금액도 많은 만큼 뭐 사실 금전적으로 힘든 게 없지 않냐. 그러니 우리가 불매운동을 하든 말든 뭐 향후 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키나를 지원해줄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회사에 돌아간 것에 대해서 이게 개인의 자유의지로 돌아왔는데 그럼 이쪽을 비롯하여 허니즈 팬덤이 알고 있는 기존의 내용들과 팩트가 다르다라는 판단도 좀 들지 않냐?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한 명이 돌아갔다고 해서 나머지 3명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라는 건 불공평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럼 그냥 객관적인 판단을 좀 하셔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총 4명이 있는데 1명이 돌아갔고 나머지 3명은 기존과 똑같은 주장을 변함없이 하고 있다. 그랬더니 이진호 유튜버는 다수의 인물들이다 다수결 이런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팩트가 있다라면 정말 이 소속사가 자신들이 주장하는 문제성이 크다면 키나가 돌아가겠냐라는 취지로 말하자 1명이 돌아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죠? 이진호 유튜버가 참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는 입장을 보여줍니다. 더불어서 지금 뭐 키나라는 멤버가 뭐 결국 나머지 남아있는 3트리오 멤버들이 거짓말을 했다 이런 말 한 적 있냐? 오히려 막 되묻습니다. 막 따져요. 그러면서 사실 법원에서 제기했던 가처분들이 기각되지 않았냐 뭐 건강 문제, 정상금 등등. 근데 이 여기에 대해서는 뭐 사실 그 이후에도 문제를 제기한 건 뭐냐라고 하자 이 가처분이라고 하는 건 뭐 기각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 자신은 안타깝다라고 생각한다 그런 판결이 나온 게 근데 판결문에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본인들이 제기한 건강 문제, 정산 문제 이런 거 다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되묻자 이 쪼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주장하는 것 뿐이지 않냐. 여기서 명언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판사님의 주관이다. 판사님의 주관이다. 야, 이게 그 일반인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판사님의 주관이라고? 기각하셨던 판사님들께 이메일 보내야 할 판이다. 왜 주관적인 판결을 내리셨냐? 쪼라는 분이 그러시던데. 야, 여러분. 판사라는 직업이 뭡니까? 판사라는 건 무엇일까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대법원을 제외한 법원들에서 현행 헌법, 법률, 예하 법령에 따라 주어진 사건에 대한 기타 사안에 대해 총체적인 판단과 판결을 내리는 직업,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을 뜻한다. 누구보다도 객관적이어야 하고요. 누구보다도 법정에 의하여
판단을 해야 하고요. 누구보다도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 판단입니다. 그래서 범죄자를 잡는 건 형사, 고소를 해서 사건을 올리는 건 검사, 취조해서 알아내는 건 검사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형량을 판단해서 내리는 건 판사. 판단은 판사가 한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데, 와, 놀랍게도 이 사람은 판사가 주관적으로 판결을 냈다. 와, 진짜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슬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타깝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뭐 멤버들이 그렇게 입장문을 올렸는데 팬으로서 믿어줘야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회사 대표와 이 배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본안에서 따지기로 했지 않냐? 본안 소송이 남아있는데 왜 전부 다 결과가 나왔던 것처럼 판단하고 삼트리오 멤버들을 비방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진호 유튜버는 이 구체적인 사안들이 가처분에서 이미 다 법원에서 기각도 냈고 항고도 기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뭐 이 사람은 다 기각당했지 않냐? 하나라도 인용이 되면 인용 처분이 되기 때문에 단 한 개도 인용을 해주지 않은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한 가지 대해서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아닌데요.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다. 실제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충분히 신뢰를 무너뜨릴 만큼의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 거잖아요. 라면서 따지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좀 굉장히 소름이 돋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쪼라는 멤버는 예전에 본인이 사건 번호를 직접 추리했었다라고 해요. 뭐라고 했었냐면 너보다 여러분들보다 똑똑한 사람들은 사건 번호를 유추할 수 있고 방법을 가지고 있다. 모든 면에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온 제보들, 사건 번호 아니면 상황에 대해서 제보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제보가 만약 더기버스 측이나 관계자들에게서 받은 제보를 당신이 인터넷에 유포한 거면 당신 역시 공범자, 내부자가 되는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죠? 더 황당한 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전홍준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중들에게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전홍준 대표라는 사람에 대해서 대표적인 거짓말이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자 딱 하나만 꼽기는 어렵다. 80억을 피프텍에 썼다라고 얘기한 것은 거짓말이다. 16억은 실제로 사용도 하지 않았다. 회사에 따르면 30억의 간접비? 이것도 소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진호 유튜버는 그런 부분들이 그럼 100% 소명이 된다면 지금 이 전홍준 대표를 지지할 의향도 있냐? 그랬더니 반응이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합니다. 아니요.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선택한 행보들이 굉장히 지지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멤버들이 정말 피해자라고 판단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냐라고 하자 처음에 이 전홍준 대표가 입장문을 썼을 때 충무공의 정신으로 뭐 이런 입장문을 당시 내지 않았었냐. 근데 그 입장문을 보고 나서 아 이거는 이 회사에는 정말 대표 한 명의 독단이 팽배하구나. 느낌이 좋지 않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멤버들의 입장문이 나왔다. 그때 이후로는 정말 문제가 있는 소속사구나. 그러한 바탕으로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제보들은 어디에서 받았냐? 사건 번호 같은 거 어디서 받았냐라고 하자 쪼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제보를 해준다. 자신은 모르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런 글들이 사실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트랙트에서 판단을 하실 부분이고 어트랙트에서 뭐 저에게 문제 제기를 잘 하신다면 자신 역시 그걸 원만하게 풀어가고 싶은 생각이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이 어떻게 활동했으면 좋겠냐라고 하자 편안하게 지내다가 음악을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인 만큼 좀 잘 복귀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황당한 건요. 대중들의 반응이 저랑 똑같은 생각입니다. 소속사를 욕할 수도 있다. 근데 명예를 훼손했다면 고소당해야지. 일반적인 욕설이 아니라 보통 소속사가 그런 거 고소도 안 한다.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 치명적인 명예훼손, 조롱사진 올리기, 욕설 등등 이거는 법적 대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전홍준 대표 입장에서 퍽이나 너의 생각대로 원만하게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자, 왜 무섭냐? 이 전홍준 대표님은 의견서 제출을 위해 웃으면서 경찰에 출석하는 그런 대표입니다. 확실한 팩트와 자료를 가지고서 출석하여 문제가 있는 안성일 씨와 백이사 그 뒷세력들에 대한 끊임없는 조사와 끝까지 정의의 판결을 내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의지의 사나이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이때까지 해왔던 허위사실 유포들에 대해서 과연 전홍준 대표님 어트랙트 측에서 원만하게 해결을 해주겠습니까? 이미 전홍준 대표님과 어트랙트 측에서는 안성희 씨와 계약 해지에 대한 공모에 대한 정황 증거를 발견했다. 그래서 3트리오 멤버들과 전속계약 해지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3명의 멤버에 대한 처우를 할지도 지금 논의 중에 있다. 뭐겠습니까? 어떤 고소와 어떤 소송을 할 거냐? 이 상황인데 이런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저 쪼라고 하는 당사자는 글쎄요. 제가 엄청난 카르텔까지 예고했는데 자신이 받았다라는 제보, 자신이 정말 더기버스와 그 내부 관계자들과 연관이 있다라는 점이 하나라도 밝혀지는 순간 역대급 최악의 고소와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이 전홍준 대표님과 변호인단인 법무법인 광장은요. 절대로 원만하게 대충 넘어가는 게 없다라는 건데 야, 저 사태를 보고서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분들 생각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